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한 기생충. 그들의 신비하고 놀라운 모습을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964년에 창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실천하며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에서 활동하는 연구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검진, 진료, 조사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생충박물관에는 대표적으로 학예연구원, 기생충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중 기생충연구원은 국내외 기생충 감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생충 감염병 역학조사, 기생충 진단, 실험법 모색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생충 연구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 박물관에는 과거 국내외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기생충들을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기생충들의 표본과 생활사 연구자료, 임상병리 표본, 역사적 기록,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변봉투, 검사 도말판은 국내 기생충 질환의 대표적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물품입니다. 이처럼 기생충 연구원들은 항상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생충은 원충, 연충, 절지동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대한민국이 주목한 기생충은 회충으로 1971년 1차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생충 감염률은 84.3%로 회충과 편충 등 토양 매개성 기생충이 대부분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기생충 예방교육 영상을 보면 1970년 대한민국에서는 거리마다 기생충 예방 강조기관을 설치하여 기생충 박멸에 힘쓴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생충 박멸에 힘을 쓴 것일까요? 감염병은 여러 가지 경로로 전파가 되는데 병원체에 의한 감염, 음식의 섭취, 호흡을 통한 흡입,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호흡을 통한 흡입으로 전파됩니다.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로로 전파가 됩니다. 그중 회충은 암컷 성충이 산란하면 충란은 대변과 함께 외부로 배출되며 충란은 대변과 함께 흙 속에 섞여서 발육하게 됩니다.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충란은 세포 분열을 시작하여 유충으로 자라고 이후 인체 감염이 될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인체 감염형이 된 충란은 음식물과 함께 입으로 섭취하면 혈액을 타고 간과 폐로 이행하며 점점 자라나 성충으로 성장하며 기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의 암컷 성충은 또다시 하루에 20만 개씩 1년 이상 산란하고 총 9천만 개의 충란을 배출하여 인체 재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 및 관리는 특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생충에 감염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기생충을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환경, 그리고 식습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충과 편충은 대변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환자의 대변을 슬라이드에 얇게 바르고 그 얇게 바른 대변 슬라이드를 광학 현미경을 통해 각 기생충의 충란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생충이 대변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혈액 도마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이 말라리아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이 말라리아는 적혈구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안에 반지 모양의 조기의 영양형인 윤상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윤상체를 찾아냄으로써 진단됩니다. 그 밖에도 최근에는 그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라든지 항원항체 검사인 엘라이자 검사 등 분자 면역 검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충이 인체 내 기생 부위에 따라 검사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생충마다의 적절한 검사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생충을 대변 검체로 진단하는 방법은 직접 도말법, 집난법, 침전법 등이 있습니다. 직접 도말법이란 소량의 검체를 슬라이드 표본으로 제작하여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집난법은 도말법에서 검진으로 진단하기 어렵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충난을 모아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험법으로는 거즈로 찌꺼기를 먼저 걸러내고 원충류, 토낭, 충난 및 유충을 검사합니다. 또한 침전법은 일반적인 도말법에 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심분리기, 간이 침전법 및 포르말린 에테르 침전법을 이용하여 유충 및 원충을 바닥에 가라앉혀 검체를 확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생충은 대다수 국민이 감염된 질병으로 많은 노력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주최하의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71년에 제1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8차 조사까지 완료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충 감염은 종식되어 버린 것일까요? 21세기 현재 특정 지역과 일부 국민들에게 꾸준한 기생충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 매개성 기생충 질환입니다. 식품 매개성 기생충 질환은 우리의 일상 속 마시는 식수, 덜 익은 음식, 날것으로 즐겨 먹는 해산물이나 생선, 깨끗하게 씻지 않은 야채,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조리 시 사용되는 도마 및 도구 등으로 우리 인체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생충 질환을 통해 우리는 복통, 구토 증상이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집단 감염 시 확산되어 사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과 국내 유입 가능한 위해 우려 기생충에 대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우리는 식품을 통한 위해 우려 기생충 검출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매개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어떠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먼저 어떤 식품에서 원인이 되었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모든 실험실에서 기생충 전문가 없이도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식품 내 기생충 검출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시험법을 이용해서 국내 유통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생충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여러 시험법들을 비교, 검증 과정을 거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최적의 검사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식품을 통해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기생충의 양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기생충 검출의 유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정량이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험법은 생굴에서 톡소포자충을 검출하는 시험법인데요. 톡소포자충은 오염된 식수나 육류 그리고 야채 등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생굴이나 홍합과 같은 해산 이메페류에서 오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굴이나 홍합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들이마셨다가 아가미를 통해서 바닷물 안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속에 톡소포자충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굴이나 홍합에서 톡소포자충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험법은 일단 생굴의 아가미와 그리고 소화샘의 부분을 분리를 해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유전자의 어떤 톡소포자충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한 후에 증폭된 유전자를 염기설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톡소포자충인지 확인하는 검사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생충 연구원들은 국민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은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들로 인하여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선례를 통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세계보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20종의 소외 열대 질환 중 12가지는 기생충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선 출국 항공권 1매당 1,000원의 기여금이 부과되는 국제질병 폐지 기여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모여진 기여금은 소외 열대 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제질병의 퇴치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NTD 퇴치를 돕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생충 연구원들 또한 해외 곳곳에서 기생충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들이 감염됐는지 보기 위해 대변이나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에 알맞은 약을 나누어 주고 가끔은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습관이나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일단 기생충 퇴치를 위해서 방문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검사 장비도 많은데 그 검사 장비들을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은 이게 검사가 잘 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검사할 장소가 부족해서 연구원들이 힘들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더워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생충 검사를 끝내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의 기생충 감염률이 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 뿌듯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 연구원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감염병 관리를 위한 꾸준한 기생충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생충 박물관에서 활동하는 기생충 연구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기생충 연구 자료를 통한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기생충 전문기관으로 안전한 검진 환경과 근거 중심의 감염병 예방, 증진 시스템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생충 박물관에서 기생충 연구원과 함께 일하는 학예 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박물관들은 유형 및 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및 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교육, 즐거움, 성찰 및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윤리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로 운영하고 의사소통합니다. 이처럼 기생충 박물관은 국내 최초 유일하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단 2곳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박물관 구성의 기본 요소인 소장품 수집에 있어 기생충이라는 특수한 소장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박물관은
이런 소장품을 활용하여 전시나 보건, 위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국민에게 기생충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기생충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생충 박물관 학예 연구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록과 수집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선사시대 돌도끼와 토기, 동굴벽화 등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며 우리는 과거 유물을 통해 과거 인류와 소통하며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록물들을 통하여 역사를 배우고 교훈을 얻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생충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기생충과 관련된 소장품들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기록하는 학예 연구원이 있습니다. 소장품 관리 학예 연구원은 기생충 표본의 출처와 특징을 기록하며 과거 기생충 검사에 사용되었던 의료장비나 구충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기생충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또한 과거 기생충과 관련된 사진, 영상과 같은 무형의 자료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생충 연구의 역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하고 실생활에 가까운 기생충 관련 지식을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수집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생충 박물관에서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증에 의한 수증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기생충 학자님들께 자료를 받아 저희 기생충 박물관에서 수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기생충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직접 유물을 확인하여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집과 발굴을 통해 기생충 표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동물병원에서 교육용으로 이루어지는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분들이 자료로 활용하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예 연구원은 수집된 자료들을 박물관 운영과 후세에 대한 기록물로 전달하고자 보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장품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소장품 등록은 수집, 훈증, 분류 및 관리번호 표기, 소장자료 대장 작성, 촬영, 경납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며 기생충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액침 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분류 이후 표본 제작으로 이루어져 상태가 정상화되면 기록물 관리 번호를 부여하며 소장품의 구체적인 명칭, 학명, 재질, 시대, 출처, 기증자를 소장자료 시스템에 표시하게 됩니다. 이후 소장품 개별 촬영으로 상태 확인과 동시에 시각적 자료로 남겨두며 마지막으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유물의 보관 장소, 수장고로 이동하여 수납되게 됩니다. 기생충 연구원과 같은 연구를 하지만 소장품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학예 연구원. 이들은 소장품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소장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물관의 유래를 함께 살펴보면 영어로 뮤지엄이라고 칭하는 박물관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의 뮤제이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뮤즈신에게 헌납된 사원을 의미하는 뮤제이용은 조형예술과 학문적 성과 등을 재래에 봉헌하고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며 박물관의 가장 기본 요소인 수집, 보존의 기능이 뮤제이용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유럽의 지배층과 학자들이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집하고 진열하던 전시회가
오늘날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를 관람하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생충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원은 다양한 표본과 박물관의 중요 소장품들을 전시하여 대중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알게 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관람객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연출 기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를 기획하는 학예연구원은 전시 공간에 대한 기본적 디자인 연출법, 관람객과 상호 교감을 통한 소통 능력,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전문 학식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물관 대표 유물과 전문성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상설 전시와 상설 전시에서 보여주기 힘든 내용이나 주제를 기획하여 개최되는 특별 전시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식의 전시로 전시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선정한 다음 전시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시계의 주제는 한 가지 이유로 선정된다기보단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 선정이 되는데요. 기생충 박물관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앞서 이야기했던 상설 전시를 통해 본 회충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이 회충을 주제로 삼아 좀 더 심화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할 수가 있고, 기생충 예방법 통과 50주년이라면 이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로도 계절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주제를 삼아 전시를 기획할 수도 있고, 학예연구원들이 조사 연구를 하다 흥미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관람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학술적 의미 등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전시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으로도 학예연구원은 다른 박물관, 미술관, 대학교와 같은 교육시설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홍보, 문화, 학술 교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과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프로그램들을 개최하기도 하고, 그 밖 박물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행정과 같은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1980년에서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 MZ세대들에게 박물관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으로 1년에 한 번씩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장소로 따분하고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환경과 교육과정, 법률이 변화하듯 박물관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물관은 소장품을 보존, 관리하고 연구, 전시하여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학술적인 의미와 단순히 수장, 전시시설로의 역할이 강하였다면, 현대의 박물관은 자료들을 관람객들이 눈으로만 보는 전시시설이 아닌 원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하여 듣고 학습,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언제나 대중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과거 한국기생충박물협회의 정신을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생충박물관 학예연구원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꾸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생충, 보건의료 전문 기생충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의 추억에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한 기생충. 그들의 신비하고 놀라운 모습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에서 활동하는 기생충연구원과 학예연구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연구원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한 기생충 청정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고도 신비한 기생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 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